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권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19년 기해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2019년 도정 성과와 2020년 도정 방향 브리핑에 대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지난 1년간 변화의 새 바람으로 새로운 경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온 이철우 지사님께서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2019년 도정 성과와 2020년 도정 운영 방향 및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브리핑은 올 한 해 도정 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을 시청한 후 2019년 도정 성과와 2020년 도정 방향 설명, 질의 답변 5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경북 도정의 주요 성과를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런 도민들 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해야 돼. 확실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어서 2019년 도정 성과와 2020년 도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상자를 보면은 감동이 나가지고 저절로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가 안 나가 대변인 박수를 쳐달라 할 정도로 만들었으니까 좀 더 프로답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나도 모르게 박수가 오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프로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공 특강 매주 하연을 하지만은 매 웃으면서 나도 잠 한숨도 안 자고 아무도 잠잔 사람 없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인류를 데려다 놔도 막 꿀꺽 졸도록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청이 더 변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가 정말 빨리 갑니다. 언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게 또 한 해가 흘러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말 많은 일들을 언론 여러분들이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인들께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을 많이 하고 감시를 통해 가지고 대안을 내놓는 그래야지 바뀝니다. 혼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혼자만이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 가서도 지적을 많이 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서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런데 지적을 안 해도 고의적인 지적이라든지 일부러 폄하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만 안 하면은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십사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언론 여러분이 많이 감시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목표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빨리 달려가야 할 때는 발벗고 옆에서 같이 뛰어주셨고 때로는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로 가야 할 길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도의사 취임 전국에 걸쳐 도민들께서 남겨주신 모든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일자리 좀 만들어달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게 해달라. 경북을 다시 세워달라. 힘들고 지칠 때면 이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되새기며 힘을 내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오늘은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도의사가 1년간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도중 방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방문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 본사에는 공룡화석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해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이제 인간은 AI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운전을 직업을 하는 분들의 영역을 좁히고 있고 단순 노무직은 기계가 대체하면서 기존의 일자리를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을 찾아내고 창의력을 길러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사실 입구에 변해야 산다를 새겼고 도청 앞마다는 공룡화석 조형물을 전시해서 변화의 각오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처음에 혼자 걷던 청년숲 한토길은 직원들이 합류하면서 웃음이 가득한 산책길이 되었고 처음에 어색했던 햇빛에서는 직원들이 점차 참여하면서 무겁게 깔아앉았던 도청 분위기도 점차 밝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찍어 나온 듯 어두운 정장 일색이던 복장 문화는 캐주얼 청바지로 바뀌면서 자유롭고 다채로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둑을 보면 수십만 명의 아마추어가 덤비더라도 단 한 명의 프로 기사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도 아마추어 아닌 프로로 만들기 위해 하공 특강 브라운병 미팅과 같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화요일 아침 7시 바로 여기에 열리는 하공 특강은 직원들로 가득 차서 의자를 추가로 더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직원들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수처작조의 자세로 적극적인 업무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성과 중심의 인사와 순환보직 철폐를 인사원칙의 중심에 뒀으며 새롭게 도전할 때는 그 결과를 걱정하기 앞서 장래에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생각으로 일신우일신하겠습니다. 신라 환경특별법 제정으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신라 환경보건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시킨 포항지진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특정 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이해 불일치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특정 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어려운데 한 해에 2개의 법안이 우리 지역을 위해 생긴 겁니다. 시군과 지역 정치권 그리고 여러분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역사에 크게 남을 일이라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지역은 공항이 없이는 경제도 산업도 관광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대내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과연 되겠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내어야만 한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신공항 이전 절차에 대한 정부의 합격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고 협의도 깊게 진행되어 준비 투표만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구 경북의 대역사를 여는 신공항은 신속히 건설해서 수십조 원의 연계교통망과 전후방 사업을 가득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안 되는 야당 도지사로서 이거 정부에서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야당 도지사로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2019년 성적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전혀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더 풍족해지고 더 발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9.1%가 정액됐는데 건의의 기준으로 봐서 우리는 이보다 많은 21%가 정액돼서 국비 4조 4,014억을 확보했으면 타 시도처럼 기초연금과 같이 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8조 8,024억으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이 밤새 근무하고 서울국회와 세종정부를 뛰어나면서 수없이 흘린 땀방울만큼의 무게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청와대 중앙정부 국회 등 주요인사를 끊임없이 만나면서 경북에 한 푼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뒷걸모와 태산이라고 크고 작은 모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달려든 결과 사업비 1조 8천억 규모의 총 161건의 사업이 선정됐는데 작년에 109건 총 사업비 1조 700억과 비교해보면 역대급 수준의 공모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실력과 열정으로 뛰었기에 가능했고 정치권과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 결실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역의 문제이자 국가적 문제이기도 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고 경북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 발전 중심에서 R&D 중심으로 원자력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 원자력 기술연구원과 중수로 해체 기술위원 5천억 규모의 LG화학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대표적인 경북형 일자리로 자리 잡게 된 상생님 군비 일자리 연계사업까지 합하면 1조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최초의 국가 산단을 최고의 국가 산단을 꾸미는 국의 스마트 산업단지 4차 산업혁명의 중심터가 될 포항 간소 연구개발 특구와 4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의 특구 R&D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의 서막을 알린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등과 같은 국지간 산업적 성과와 함께 월급 받는 청년농부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새롭게 시도해서 농업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를 늘렸고 지방 소멸의 대안 모델이 이어서 사촌 시범 마을은 청년들이 안착하면서 사람이 사는 마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에 등재된 한국의 서운과 러시아를 완공한 국제 크루즈선 운항은 웅크렸던 경북관광을 세계 무대에 세웠고 축제 품마시는 축제하게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개관한 경북도서관은 연일 아이들과 책 읽는 사람들을 북적거렸고 대폭 끌어올린 참정영사 명예수당은 나라를 지켜 지역의 위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린 성과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료에 자세히 나타나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년 우리가 추진한 변화와 혁신을 성장으로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한 해입니다. 무엇보다 내년은 경북의 하늘길 원년이 될 것입니다. 노적의 모든 역량을 신공항 건설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일만 항은 한동의 거점항으로 만들어서 물류와 관광의 바닷길을 열겠습니다.
2020 대구 경북 관광회를 맞아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일자리 만들기에도 또 청년 4050 호구절 취업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10대 예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과 고용만큼은 경북이 나서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도로 철도 사업의 새로운 기획을 통해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데 집중하고 WTO 개도국지 포기에 대하여 공익형 직불금과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물거릴 사이에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할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도태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는 대구와의 통합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으면 그럼에도 작년 대비 경북 인구는 11,000명이 줄었고 청년 인구도 14,000명이 줄었습니다. 대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는 2만 명, 청년 인구는 13,000명이나 줄었습니다. 1981년 분리 당시 경북은 310만 명, 대구는 180만이었으나 우리 경북은 40만 명 정도 줄어서 소멸을 걱정하고 있고 대구는 70만 명 정도 늘었지만 지금은 감소 추세며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열심히 뛰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서 마치 하나처럼 운영돼야 그 시너지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인구를 합치면 51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로는 550만 명의 핀란드, 530만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하고 면적으로는 우리보다 경제를 잘 사는 이스라엘, 쿠웨이트와 비슷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는 생활과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고 경북은 산업과 생산기업의 역할을 분담하면 수도권과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81년 대구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40년 가까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 상생이라고 하지만 주파를 돌리는 속성은 상생만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선적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신공항의 열마을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행정통합까지 나아가는 하나된 대구 경북의 모대목을 그리고자 합니다. 원래 여러분께서 대구가 경북이고 경북이 곧 대구라는 생각으로 더 크고 더 넓은 해안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간구드리겠습니다. 신년 하도로는 녹북 다경을 선정했습니다. 2020년의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성장과 민생 그리고 동행에 초점을 두고 보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녹북 다경은 말 그대로 푸른 새바람으로 경북에 좋은 일들이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겹겹이 싸운 변화의 혁신의 에너지를 내년을 극대화해서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에 전폭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눌 수 있는 큰 성장을 이뤄내고 소외받는 이 없는 민생 정책과 그런 거를 맞춘 동행으로 내년 한 해에도 쉼없는 전진을 이어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도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참신한 시책들을 여럿 마련했습니다만 이미 드린 보도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도민께 널리 알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정릉직불로 도정의 부족한 부분에는 거침없이 비판해 주시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힘을 보태어 더욱 도저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연말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 경상북도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 및 방패장, 이 사이클 원인하고 사이클 자체가 다 돌아가는데 이 자체를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을 외국에 우리보다 못한 나라든지 또 더 나은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보는 것도 소재 산업과 어떤 상당한 앞으로 경북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농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지방 소멸되는 인구 소멸에 대해서 농촌에 상당히 의성적인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로도 좀 부족되고 실제로 인구가 너무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인구에 대한 도시 소멸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정책이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한 분 한 분밖에 보다는 세 분 좀 받고 답변하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서울경제 TV조선. 예, 서울경제 손정락 기자입니다. 기자님이 최근에 그 행정통합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진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한번 대구시와 행정통합에 대해서 뭐 선언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협약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실행 플랜을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임기 내에 행정통합의 가능성을 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TV조선 이신철입니다. 아까 전에 손석백께서 행정통합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행정통합 로드맵이라는 이 발언이 제 기억에는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대구, 경북의 통합에 대한 추진에 대한 지금 청사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럼 원자력 발전 이게 수출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원자력 설계부터 원자력 건설, 그 다음에 원자력 그 폐기물 처리, 그 다음에 해체 기술까지 전 주기가 다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외국에 건설, 이제 건설 부분을 하면 당연히 그 설계부터 다 들어가니까 그 건설은 원자력 건설 부분은 나라에서 수출하려고 모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기술, 또 방패장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방패장 우리밖에 없으니까 해체 기술도 이제 우리하고 경남이, 부산하고 울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수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왔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가능한지,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와 있지만 국가기관, 그 기관들이 한수원이라든지 방패장, 그 원자력 환경공단이 다 국가기관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도록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농촌 소멸 문제, 이거는 뭐 제가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가 줄어들어요. 우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방은 다 줄어들어요. 이 대추세에 도지사가 아무리 앞에 서서 바람을 막으려고 노력해도 우선 자연 감소가 우리가 작년보다 좀 적게 일어나더라고요. 작년에 한 7,000명 자연 감소인데 올해 한 6,000명 자연 감소. 그리고 올해 인구가 11,000명 줄었으니까 청년들이 14,000명이 밖에 나가. 그리고 자연 감소에다가 그럼 아무리 일자리 만들고 유입해도 그걸 간단히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만이 해결이 안 되겠다. 또 대구도 인구가 줄어듭니다. 대구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구도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구 경북 합쳐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행정통합에서 여쭙는데, 행정통합을 저뿐만 아니라 권영진 시장님도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고 그전에도 여러 번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단지 의지가 있느냐, 말로만 하느냐, 의지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연구원을 중심으로 좀 연구를 부탁드렸고, 우리가 이제 대구와 함께 다른 용역도 좀 주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용역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대구 경북 통합하면 장점이 뭐며 단점은 뭐고, 우리가 덕볼 건 뭐고 손해볼 건 뭐냐. 우선 제가 덕볼 거는 우선 규모가 커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10만, 20만 규모 되면은 외국에 유럽에 잘 나가는 나라,
우리가 비슷한 인구 가진 나라 여러 나라 있습니다. 아까 사례를 들은 그런 나라 말고도 여러 나라 있는데 그런 나라가 인구 면에서 비슷하고 땅 면적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쿠웨이트 또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런 나라보다 훨씬 크고 그런 도시국가보다 그래도 그 싱가포르도 잘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구 경북을 통합해서 한 나라처럼 운영을 하고 그래서 대구 공항이 이 신공항으로 이전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공항을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고 또 포항 영일만 하니 곧 이제 세계적인 항만으로 키워서 두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세계와 연결한 세계와 경쟁하는 그런 시대로 가야 우리 대구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서울, 경기 다음에 경북이 당연히 됩니다. 대구는 지금 인천한테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인천. 우리가 서울, 부산, 대구였는데 인천한테 인구가 한 5, 60만 되죠. 점점 벌어집니다. 인천은 점점 많아지고 우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럼 대구 이상도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줄어드는 걸 보고 쪼그라드는 걸 보고 그냥 있어야 되는 다른 방법 없느냐. 그러면 제가 1년 반 다녀보니까 경북 지역을 뺑뺑뺑 돌아 한 달에 10,000km씩 다녀보면은 자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구는 문화, 교육 이런 부분이고 생산 기반은 경북에 있었는데 이거만 딱 띄가지고 대구로 가니까 지하철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극명합니다. 경산에 11만 명의 대학생이 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대구에서 다니는 거예요. 대구에서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에 주소를 들고 대구 사람이 경산 와서 대학을 다니는데 지하철 공사할 때는 대구 행정구에 끝나는 까지 딱 하고 말았어요. 지금 다시 연결하고 했지만 그거 얼마나 낭비적인 학생이야. 내 아들이 그 학교 다니는데 내 아들 가는 길을 왜 행정구역 다르다고 안 하느냐.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공항이 이래 오면은 대구 경북 따로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도시계획을 전부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그래서 뭐 낙동강 취소 문제 그런 것도 같이 있더라면 큰 싸움 없이 해결됐을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점은 만약에 합치면 시도 수가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한 특히 대구 시민들이 약간의 우리가 가졌던 걸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면 그냥 의회에서 투표가 되는 게 아니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혜택들을 국가에 받은 혜택들을 손에 안 보고 법에 다 명시해야 됩니다. 제주자치도 특별법 만들 때 그런 식으로 교부세를 얼마를 준다든지 지금까지 받았던 교부세를 절대 손에 안 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뭐 했던 거를 계속 지원한다. 그런 이런 법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전에 연구했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연구를 해서 우리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한테 이 절대 손해 안 보고 앞으로 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발전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시행이 쉽게 가능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선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어떻게 되고 국내에서는 이상이 어떻게 되고 우리 시도민과 관계는 어떻게 되면 발전 방안 그런 것들 모두를 담는 걸 만들어내서 우리 도민과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얘기를 만들어야 되죠. 예. 또 다른 점이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시사님 고양이에서 온 김천화학신문의 김세엽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혁신도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가의 공실률이 한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도시를 좀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김천이 지금 태풍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역에 현역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대덕댐 건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중앙정부와 좀 협의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걸 뭐 문제하고 있다. 마이크. 네, 두 개 있습니다. 대구일보의 문성환 기자입니다. 요 근래에 정부에서 통계가 하나 발표됐는데 지역 소득인가요? 잠정으로 해가 2018년 통계가 소개됐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좀 여러 가지 자세한 통계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지역 경제 성장률인가요? 전국 시도 경제 성장률을 얘기했는데 아마 제주도가 마이너스 1.7이었고 경북이 유일하게 본토에서는 마이너스 1.1이었습니다. 울산이 0이었고 대구는 그래도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2.2% 정도 성장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올해 성과는 아닌데요. 올해 내용은 내년에 또 이맘때 정도 발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저희들은 경북은 그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 아까 건설업, 그 다음에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공공행정이라든가 전기가스 분야는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건설업이나 제조업이 미치지 못하면서 경북의 지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 정도로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나쁜 부분이긴 한데 내년에 이런 지역 경제 성장률을 좀 높이기 위한 도지사님의 그런 방안이라든가 구상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예. 배를 덕입니다. 예. 배를 덕이 이제 김병신 기자입니다. 간단하게요. 원래 어떤 보람되거나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아쉽거나 안타까운 거 하나 좀 얘기해 주시고. 예, 김철희 경북 혁신도시 태풍 대덕댐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 오면은 뭐 다들 지방이 엄청 발전할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더 뛰게 발전을 하고 김천은 그래도 인구 25,000명 목표를 했는데 지금은 23,000명 되니까 인구는 뭐 거의 완등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오고 막 거기에서 좀 생활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반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김천 사람이 반 갔어요. 반. 그 혁신도시 외부에서 25,000명이 들어왔으면은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을 건데 맨 구도심에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반을 가가 김천 시내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도청 신도시도 똑같은 일. 안동하고 예천에 있는 분이 일로 이사해서 예천은 형식상은 인구는 그렇지만은 예천 원도심은 장사도 안 되고 집값이 내려가고 안동은 더욱 심각한 거죠. 이 혁신도시, 이 신도시 만들면 다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안타까운 그런 현상인데 2단계 혁신도시 이전 기간들을 정부에서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단계 옮길 기업들에 대해서 올 기간을 대해서 도에서 다 망라했습니다. 망라해서 지금 그걸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혁신도시 좀 더 살 지역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대덕댐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정말 돈 따기로는 돈 따줬더니 그 몇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적극 추진을 못했는데 돈이 반납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 국회 송원석 국회의원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잘 사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구가 GRDP는 늘 꼴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경북은 GRDP는 한 6위쯤 됐더라고요. 옛날에 3위 6위쯤 됐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합니다. 그럼 대구가 GRDP 꼴찌라고 대구가 못 사느냐 GRDP가 높은 구미가 잘 사느냐. 구미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대구하고 어떻게 되겠느냐. 구미시 하나 따지면은 옛날에 6만 불이에요. 6만 불. 대구는 10,000 불이고. 그럼 대구가 잘 살아 국민이 어디가 잘 사느냐. 지역 생산성은 자기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장이 거기 있으면 생산은 높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포항, 구미. 그래서 대구는 개인 소득은 좀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이거 굉장히 순위가 100에서 그렇지 돈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만 2천만 넘고 개인 소득이 나머지는 1,800만 얼마 그 근방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월등히 잘 사는 데는 없고 거의 비슷해요. 서울 사람들이 좀 잘 사는 거 나타나고 경기도 좀 높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통계를 한번 보시면 알지만 그 몇만 원 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뭐 개인 소득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이 된 데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뼈아픕니다. 왜? 경북은 지금 건설 경기들 제조업들이 구미가 11만 명의 근로자가 있었는데 지금 9만 명을 빗돌고 있습니다. 포항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두 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북의 총 생산이 떨어지고 지역 성장이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미하고 포항에 지금 금전대가 집중적으로 R&D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도 설명드린 중에 많은 것이 포항과 구미입니다. 구미 이렇게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거 아까 설명 쫙 했습니다. 근데 잘했는데 왜 인구가 줄어드느냐? 이게 못한 겁니다. 여기 언론인들께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지역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이거는 항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로환경법이라든지 포항 지지특별법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특별법 아직 원회의 통과 안 했습니다만 그거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이 특별법 만들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살림살이를 살찌우는 거 나라에서 예산을 쭉 받아가 나누어주는데 그거는 자기 노력하게 패싱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핑계야. 정말 열심히 뛰어라. 중앙에서 뭘 줄 건지 뭘 하는지 알고 갔을 텐데 그래서 알아야 된다 한다 늘 이야기해서 중앙 예산 9.1%였는데 우리 예산 21.1% 늘었는데 사실상 따지면 그때 돈을 땄는 예산이 평평 예산을 작년에는 우리가 땄는 걸로 취급을 했는데 올해는 자동감을 내놨어요. 4,600원. 그거 따지면은 30% 넘어 증가가 됩니다. 30%.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아직 많이 배가 고픕니다. 더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발표 나온 날 지금부터 내년 예산 시작이다. 그렇게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모사업 엄청나게 됐습니다. 작년에 109건, 오늘 161건. 돈도 한 7천억 건. 그 7천억이 이 공모사업은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원래 당장 내려온 예산은 아니지만 합쳐가지고 그렇게 작년에 따왔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이런 거 하면 퍼센트 얼마 늘었나 이걸 써야 되는데 그걸 또 안 써놔서 제가 또 계산해가 보이려고 하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 109건 하다가 168건 됐고 1조 8천억
1조 처리해서 엄청나게 그 공모사. 그래서 경북 도청 직원들이 유감기관 또 국회 이런 데 가서 함께 노력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뭐 노지 관련 스마트팜을 노지 스마트팜 하는데 1월 30일 날 발표하는데 충북하고 내가 2개 해준다. 충북하고 250개. 김정수 국장이 조금 전에 저한테 거의 다 해왔다 하면서 자랑스러워 왔다 갔는데 하여튼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잘못한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뛰어도 추세를 못 따라가서 인구가 줄어드는 면에 있어서는 나라 인구는 늘어나는데 우리 인구가 줄어듭니다. 나라도 줄어들고 우리도 줄어들고 괜찮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제일 큰 대안이 경북 통합이다. 예, 또 예, 매일일보 조영국 기자. 또 다른 분 손 들어주시면. 예, 저 매일일보 조윤국 기자입니다. 선생님, 최근 공무원 게시판에 올라온 인사 불만 글 혹시 보셨습니까? 이 글을 보면은 이 조직사에서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조금 좀 심하다는 반응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힘든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한다면서 응원하는 글도 있었는데요. 이런 글에 댓글이 많이 달린 거 보면은 뭐 인사에 대해서 일일이 지사님께서 뭐 이렇게 대꾸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보지만 이 정도 되면은 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내년도 인사는 뭐 성과 중심으로 하시겠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마이뉴스 조정기자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월성 원전에 있는 지금 사용핵 연료 포화 시점 2021년 11월인데요.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데 사실 재검토위원회에서는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아직까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북도가 경주 월성원전이 경북에 있기 때문에 경북도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경북도의 역할이 과연 지금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대구 군공항 이전지 결정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조금 지금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군의군에서는 어느 한 지역만 결정이 된다면 그 지역만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위성군에서는 반대하는 단체들이지만 30개 단체가 모여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나서서 직접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이게 저도 공무원 오래 했습니다만 내가 안 되면 다 잘못된 거로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됐는데 그 인사 잘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대상이 안 되면 뭐 이야기가 없겠지만 정말 인사 객관적으로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척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다. 언론인들에서도 옛날에 좀 척탁이 되면 요새 잘 안 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7국에서 추천해라. 점수 매기고 해가 객관적인 자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 불만이 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그런데 이렇게 이제 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치 도지사하고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어놨다 하는데 저는 오늘 인사 담당 국장하고 과장이 왔길래 비리가 있어도 검찰이나 경찰이 고발하는 데나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감사관실에도 그 직원한테 물어가지고 도지사도 내용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라.
이게 직원 전체가 다 보고 있는데 도지사가 마치 뭐가 있어서 인사를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없다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올려라. 그렇게 요청을 해놨어요. 이거는 기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꼭 갈고 안 갈고 문제가 아닙니다. 도지사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저는 뭐 누구든지 저 언론이 보고도 뭐 있으면 공개해라, 또 써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가 바른 길로 못 가면은 그거는 당연히 지적을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게 도척을 위해서 또 경상북도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도지사가 발목 어디 잡혀가 있으면 일 옳게 못합니다. 그거는 저는 당당하게 제안을 해놨고 그렇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나타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공무원이라 하고 저는 없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깝게 됩니다. 이 올림픽을 많이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고 부스한테도 강화라 담당 국장도 상의 여러 번 하고 검토를 다 하고 다 했습니다. 그냥 제가 모르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원하는 대로 안 됐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 후 연료 이거 2021년 12월 달 되면 이거 넥스트 건설 못하면은 문 닫아야 됩니다. 집에 쓰레기 채울 데 없어서 꽉 차가지고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는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는데 저들이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년 6개월 건설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는 이 넥스트 건설할 결론 나고 지금 상당히 추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문 닫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공항 관련해서는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거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가 막을 수도 없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는 투표가 끝나고 그때 결정이 나기 때문에 투표하기 전에 도지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무슨 어느 쪽을 지원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고 단지 제가 그저께 간부회의 때 양 지역에 오해가 없도록 우리 도청은 중립을 지켜라. 어느 지역이 되든 도청에서는 되고 난 다음에 신속한 공항 건설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매진해야 되고요. 투표하는 단계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중립을 지키고 있으니까 아까 이런 반대 단체라든지 이런 거 있어도 우리가 가서 해결을 하기보다는 어떤 반대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 날 결론이 납니다. 나고 그 이후에는 잘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구 경북을 확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공항이 들어오면 공항 건설하는데 10조인데 공항과 연계하는 SOC 수십조 됩니다. 뭐 계획하기에 따라 다른데 우선은 KTX 연결해야 되고 대구에서 지하철 연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만들 때 시군에서 오는 접근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류 창고, 물류 단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또 신도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구는 210만 평 그 부지에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요.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가 아닌 새로운 도시. 청년들도 살기 좋고 노인들도 살기 좋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건설업자한테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 키우기 힘든데 어린이들이 자동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갔다가 공동으로 육아센터 하는 데로 이동이 되면 거기에서 모두가 자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각광받는 대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가 공항이 80만 평에 오늘날 여의도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의도 공항 80만 평. 여의도가 어떻게 발전해가 있습니까? 수영 공항이 부산에 36만 평인데 센텀시티라고 세계적인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일본 사람들 나보고 여기가 어디냐 이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120층짜리 이런 것들이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대구는 자체 210만 평에다가 묶여있는 1000만 평이 있습니다. 그거 풀리고 이러면은 제일 걱정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재원. 그거는 한 해 만에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해봐야 됩니다. 공항을 만들어주고 그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공항 만드는데 빨라야 지금 계획은 5년 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 7년 걸릴 겁니다. 6으로 10년 걸린다 하는데 그거 땡겨야 됩니다. 한 6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그 공항 옮기고 가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나라가 돼가 있으면 새로운 나라.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는 나라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가 AI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비 발전해가 있는 그런 도시가 과연 우리가 상상내 밖에서 상상해요. 앞으로 상상에 넘는 그런 직업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구를 어떻게 상상하면 대구에서 오는 길을 어떻게 되면 전철 어떻게 되면 KTX 어떻게 되면 이런 것들을 상상해 놓으면은 대구 경북이 한 나라로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더 행정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대한 다시 대구 경북이 이 나라 중심이 되는 것이 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이런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인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대구가 내륙 도시입니까? 해안 도시입니까? 저하고 차가 다니는 분들은 이제 해안 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갔더니 모스크바에서 온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8시간 합니다. 비행기 타고 블라디가 바다까지 얼지 않는 바다 블라디 비행기 타고 8시간 오고 기차로 막 7박 8일로 와야 됩니다. 7박 8일. 중국의 내륙에 있는 사람 해안가 올라가면 그것도 7박 8일 기차 타요. 그런데 대구에서 1시간만 가면 포항이 있습니다. 1시간만 가면. 거침없이 갑니다. 그 해안도시입니다. 해안도시. 그래서 우리가 대구 한복판에 우리 그 먹거리 걸면 김광석 거리에 가보니까 경북 술이 없더라고요. 경북 술이. 왜 경북에서 골고루 술을 맛있는 거 많이 만들었는데 대구 시민들한테 이걸 제공을 해야지. 그래서 대구 주류를 하면서 갖다 놓으면서 거기다가 또 동해안을 설명하는 그런 관을 하나 만들고 걷다가 이래서라는 대구는 해안 도시입니다. 포항까지 1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홍보를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대구 경북은 여기 앉아서 우리끼리 이불 덮어 쓰고 매일 우리끼리 뭘 잘한다 뭘 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계로 나가고 전국 사람 끌어들이고 전국에 생각 못한 일들을 우리가 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우리 선조들이 그걸 다 했었습니다. 우리 때 선조들이 한 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대구 경북 통합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적극적인 기고, 기사, 언론 홍보 이런 것들 당부를 드리고 시간도 12시 다 되나 점심 하면서 또 설명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